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후보와의 토론은 중범죄자와의 토론이라며 내가 그런 사람과 토론할 것 같냐? 내가 바보냐? 라고 입을 털었던 윤석열이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지지율이 폭락을 하자 또 다른 꼼수를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양자 토론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토론 주제를 대장동 의혹으로 제한하자라는 조건을 걸 것으로 알려져서 또 다른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대장동 의혹에 대해 토론하자고 직접 이야기하는 방안을 선대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핵심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단한 꼼수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대장동 의혹으로 토론을 제안한 뒤 토론을 기피한다는 비판을 잠재우려는 꼼수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장동으로 제안을 해서 특수부 검사 출신의 특성을 살려 마치 취조하듯이 토론하겠다라는 꼼수가 있을 것이고, 또 셋째, 이걸 통해 특검으로 압박하겠다라는 또 하나의 계산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장동 의혹만을 두고 토론을 하자고 던진 것은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니라 대장동 수사를 직접 하겠다는 것이죠. 정말 가짜는 수작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민주당에서 제안을 하면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본부장 비리만을 두고 토론하자고 제안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주장처럼 토론은 상호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니만큼 윤석열이 대장동을 들고 나오면 이재명 후보는 본부장을 들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론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건 토론이 아닙니다. 정책 토론을 하자고 했더니 기껏 생각하는 수준이 대장동 의혹으로 제안하는 토론을 하자입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우스워 보이면 저런 생각들을 할까요? 이 또한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만해 보이는 것 같은데 윤석열과 국임당이 아직도 이재명 후보가 어떤 분인지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김용민 PD가 국힘 당원에게 비통한 마음에 공감한다라는 제목하에 페이스북에 이러한 글을 올렸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골든크로스 당한 윤석열에게 이 판을 흔들어 재역전할 지혜가 없어 보인다. 11월 초 윤석열이 국힘 대선 후보가 돼 큰 격차로 1위로 올라섰을 때 이재명이 어떻게 나왔나?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비방하지 않았다. 없어 보이긴 해도 그 비난과 비방이 전통적으로 무용하지 않다. 반대편을 악마화하면 자기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도 낡았지. 그러나 이재명은 그 카드를 짚지 않고 세대별, 지역별로 차근차근 마음을 얻는 작업에 착수를 했다. 나는 변곡점을 형성한 게 3%에 앞선 주식방송에 나가서 실력을 보여준 점에 있다고 본다. 여기서 2030 젊은 세대 유권자의 민심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특정 대선 후보나 정당을 운명 공동체로 여기지는 않는다. 쇼핑몰의 허다한 상품 중 하나로 여긴다. 대선 후보 중에 이를 간파한 사람은 이재명과 안철수 정도다. 안철수 봐라. 스스로 당근마켓 상품이라고 하지 않았냐. 좋은 상품은 경쟁 상품을 비난하지 않는다. 오로지 자신의 스펙만을 내세울 뿐이다. 이재명은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보다 나은 자신을 성실히 인정을 했다. 성실한 차별화라고 명명하면 된다. 지난주에 나온 모든 조사에서 추월당한 윤석열이 가짠타, 곱게 정권 내놔라, 대선 뭐가 필요하냐라는 상식밖에 막말을 쏟아냈다. 비난과 비방으로 자기를 또 정권 교체론 지지하는 이들을 결집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낡았다. 이번에 새로 나온 마이너리티 이재명에서 강조했다. 이재명은 유권자 마음 얻는데 귀재라고, 또 무수한 네거티브를 뚫고 큰 표차로 승리한 사람이라고. 국민의힘, 아니 윤석열 선대위에 주문한다. 이재명을 늘 볼 수 있는 그렇고 그런 경쟁 세력의 후보 정도로 생각하지 마라. 보수 중도는 물론이고 민주당 지지자 안에서 비호감이 압도했던 이재명이었지만 그는 불과 3, 4년 동안 그 이미지를 바꿔 전체 광역단체장 1위에 도정 지지율 80% 이상의
민주당 경선 1차 과반 달성으로 후보가 됐다. 가벼이 여기지 마라. 그의 후보 당선은 또 지지율 추월은 오로지 그의 성과다. 반칙, 조력, 그딴 거 없이 자력으로 이룬 것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 있다. 그대들은 이재명을 너무 모른다. 하긴 그대들은 윤석열도 몰랐지. 입당 4개월 차에 당 전권을 쥐어 당을 사실상 해체한 뒤 사당으로 만들려는 심산을 가진 사람.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아닌가? 그를 왜 대선 후보로 세웠나? 2016년 이후 연전연패한 나머지 사람도 돈도 정보도 떠난 사정은 알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것만은 알아둬라. 윤석열 집권하면 당신들은 없다.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정치 공작을 통해 느낀 바가 없냐? 민정당 이래에 40년 넘게 이어온 보수당은 김한길 등 창당 전문가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윤석열 사당으로 헤쳐 모여야 할 것이다. 어차피 후보 교체는 윤석열이 서서 죽든 앉아서 죽든 죽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새 출발하고 싶다면 이재명을 선택하고 야당이 되는 게 옳다. 야당이 되면 다시 카오스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될 테니까. 바로잡을 기회가 생길 테니까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장문의 글이기는 한데요.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공감 가는 글이죠. 이재명 후보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자리까지 혼자의 힘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그에게 토를 달 수가 없고 그의 리더십에 불만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 그만큼 그는 견고하고 충분한 역량과 실력을 갖췄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듯 단단한 이재명 후보가 겨우 윤석열과 국임당 따위에 노란할 뿐은 아닙니다. 한편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연일 망발을 쏟아내고 있는 윤석열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강훈식 의원은 네거티브로 국가 대통령이 된 사례는 없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네거티브 공세는 지지율이 떨어지니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2등 전략이다. 대통령 후보의 품격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검찰총장의 모습 그리고 폭력적인 모습만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은 오히려 더 두려움에 떨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드는 워딩이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윤석열이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한다라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무식한 삼류 바보 검찰총장을 쓴 것은 반성하고 있다라고 직격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훈식 의원 말에 10분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그동안 윤석열로 인해 2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분노하고 스트레스 받은 거 사실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것이 지금과 같은 반전을 만드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 윤나땡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